어젯밤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캄캄한 방 안에서 옆에 누운 사람의 숨소리가 유난히 거슬려 밤새 뒤척이지는 않으셨나요? 젊은 시절에는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 때문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분명히 사랑해서 한 집에 살기 시작했는데 왜 세월이 흐를수록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밥 먹는 소리조차 밉고 텔레비전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져서 차라리 혼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내 마음 편히 누일 곳 하나 없다는 사실이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이게 다 내가 참을성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관계를 끊으라는 냉정한 조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인생, 이 소중한 관계를 깨지 않고 품위 있게 지켜내기 위한 깊은 마음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네 인생을 이야기하는 인생 이야기 마당입니다. 오늘은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통해 남보다 못한 부부 관계 때문에 속 끓이는 여러분의 마음에 시원한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고슴도치들의 슬픈 겨울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추운 겨울날 온기를 나누려는 고슴도치들에 비유했습니다. 어느 춥고 시린 겨울날이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추위에 벌벌 떨다가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몸을 좀 녹여보려고 바짝 붙어 앉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서로의 몸에 돋아난 날카로운 가시가 상대방을 찔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해지려고 다가갔는데 오히려 피가 나고 상처만 입게 된 겁니다. 아파서 화들짝 놀라 다시 떨어지면 매서운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추위를 견디자니 얼어 죽을 것 같고 따뜻함을 찾자니 가시에 찔려 죽을 것 같은 이 진퇴양난의 상황. 이게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부부 관계가 딱 이렇지 않나요?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결혼이라는 제도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젊을 때는 그 따뜻함이 너무 좋아서 가시가 찌르는 줄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열정이 식고 나니 이제는 서로의 가시만 선명하게 보입니다. 평생 안 고쳐지는 고집불통 성격, 무심한 말 한마디, 배려 없는 행동들. 이런 날카로운 가시들이 매일 내 가슴을 후벼 팝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괴로운 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너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상대방에게서 너무 많은 위로와 따뜻함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깊이 찔리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몸에 가시가 돋친 고슴도치 같은 존재들입니다. 내 가시가 상대를 찌르는 줄도 모르고 왜 너는 나를 안아주지 않느냐며 원망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한 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꽉 끌어안으려 할수록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그렇다면 가시에 찔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바뀔 거라는 헛된 희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고 30년, 40년이 지나는 동안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던가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술을 못 끊고 성격 급한 사람은 나이 들어도 여전히 불같이 화를 냅니다. 젊을 때는 우리가 참 순진했습니다. 사랑으로 감싸주면 변할 거라고 믿었고, 내가 더 잘하면 저 사람도 철이 들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나이 먹으면 좀 순해지겠지 하고 수십 년을 참고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야속하게도 사람은 참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타고난 것이라 죽을 때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마치 굽어진 채로 자란 늙은 소나무와 같습니다. 이미 다 자라서 껍질까지 딱딱해진 소나무를 억지로 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곧게 펴지는 게 아니라 우지끈하고 부러져 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배우자를 내 입맛대로 바꾸려고 하는 건 다 늙은 소나무를 비틀어 꺾으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서로 부러지고 상처만 날 뿐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콩밭에 앉아서 왜 팥이 안 나오냐고 땅을 치며 웁니다. 상대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인 겁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해 버리세요. 이것은 상대를 포기하라는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에 매달려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지 말라는 나를 위한 간곡한 부탁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는 순간 역설적으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게 두고 나는 나대로 내 인생을 챙기면 됩니다.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먹으려 해도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 이제 덜컥 겁이 납니다. 이 사람과 헤어지면 혹은 이 사람이 먼저 떠나면 나는 남은 생을 어떻게 혼자 살아가나 하는 두려움이지요. 식당에 가서 혼자 밥 먹는 것도 처량해 보일까봐 겁나고 자식들 보기도 민망해서 죽기보다 싫은 결혼 생활을 억지로 참고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당장 이혼 도장을 찍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싫은 사람과 한 집에서 계속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데 이 지옥 같은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아주 기막힌 해법을 내놓습니다. 바로 정중한 무관심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서로를 예의 바른 남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가족이니까 편하다고 함부로 대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간섭합니다. 당신은 왜 양말을 그렇게 벗어? 밥 먹을 때 소리 좀 내지 마. 이런 잔소리가 싸움의 불씨가 되지요. 이제부터는 배우자를 우리 집에 잠시 머물러 온 하숙생이나 옆집 이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옆집 사람이 밥을 어떻게 먹든 양말을 어디에 두든 우리가 화를 내나요? 아니죠. 그냥 저 사람은 저런 버릇이 있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만 건넵니다. 부부 사이에도 딱 이만큼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사랑보다 차가운 예의가 황혼의 관계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기대를 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고 간섭하지 않으니 싸울 일도 없습니다.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든 겉으로는 정중하게 대하세요. 상대가 화를 내도 같이 화내지 말고 그냥 쳐다만 보세요. 마치 지나가는 개가 짖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겁한 게 아니라 내 정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마음을 닫으라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감정의 스위치를 끄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의 주소는 따로 두고 철저하게 내면의 평화를 챙기십시오. 그렇게 적당히 무시하고 적당히 예의를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쇼윈도 부부라고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내가 미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미 혼자가 되셨거나 혹은 황혼의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는 게 참 주책 없어 보일까 걱정도 되고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렵기도 하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께 새로운 친구나 이성 친구가 생기거든 이번에는 제발 젊은 시절의 그 불타는 사랑을 흉내내지 마십시오. 젊을 때의 사랑은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같아서 화끈하지만 금방 재만 남고 주변을 다 태워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노년의 사랑은 난로 같아야 합니다. 추운 겨울날 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로가 따뜻하고 좋다고 해서 와락 껴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상을 입고 다칩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춥지요. 딱 적당한 거리, 손을 쬐면 훈훈한 온기가 느껴지는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너무 깊이 의존하거나 내 모든 것을 다 걸지 마세요. 매일 만나야 하고 수시로 전화를 해야 하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그 집착이 나를 갉아먹고 상대를 질리게 만듭니다. 황혼의 연애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산책 친구, 밥 친구 정도가 딱 좋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편안하게 자고 가끔 만나 맛있는 것 먹고 이야기 나누는 사이. 서로의 생활을 존중해주면서 가끔 만나 온기만 나누는 따로 또 가치의 관계가 가장 오래 갑니다. 상대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여기지 말고 인생길 심심하지 않게 같이 걸어가는 말동무로 생각하세요. 기대가 없으면 서운함도 없습니다. 난로 곁에 앉아 잠시 몸을 녹이듯 그렇게 은은하고 부담 없는 만남이어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그게 바로 진짜 어른의 사랑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는 상대를 억지로 바꾸는 대신 나를 지키면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마음의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남은 삶을 배우자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평화로운 동반자로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이 영상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결국 혼자 살든 둘이 살든 혹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마음의 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잘해줘서 행복하고 자식이 효도해서 행복한 사람은 그들이 변하는 순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내 행복의 열쇠를 남의 주머니에 넣어두고 사는 것과 다를 게 없지요.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튼튼한 기둥을 세우는 일입니다. 나이 들수록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온전한 인간 나로서 바로 서야 합니다. 책을 읽든 산책을 하든 소소한 취미를 즐기든 혼자서도 시간을 맛있게 요리해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내면이 꽉 차 있으면 남이 나를 서운하게 해도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누가 옆에 있어주면 고마운 덤이고 없어도 그만인 상태. 이 경지에 이르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부디 남은 인생은 남 눈치 보지 말고 오직 여러분 자신의 평안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긴 한숨보다는 편안한 미소로 채워지기를 저도 멀리서나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나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한마디는 제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인생 이야기 마당은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주무세요. 감사합니다.